일단은 먼저 본부장님이 간단하게 발제를 좀 해주시고 그거에 관련해서도 좋고 다른 거에 관련해서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강성주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87년도부터 정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국가기관전산망 사업 87년에 타이콤이라고 하는 그 사업,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때부터 쭉 정보통신 분야에 있다가 행정안전부라는 데 가서 잠깐 일할 때도 있었고요. 그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정사업본부장을 끝으로 언지정부에서 일은 끝나고 지금은 중국 칭화대학의 방문학자로 지난 3월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노멀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도 지난 1월 21일 날 한국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생긴 이래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가 온라인 학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줌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어떤 새로운 회의 또 재택 근무 뭐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장표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사회가 대체로 근대화 100년 전에 우리 한국의 엘리트들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몇몇 소위 말해 과거에 급제하고 하신 분들이 가서 그때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접한 이래로 한 1세기가 지났습니다. 지난 이후에 여러 많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한 100년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같은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그때보다 아무튼 만만치 않은 그런 변화가 목전에 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장표는 아직은 우리는 보면 조금은 이 근대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은 이렇게 뭐 경제적인 또는 학벌, 학교, 그 다음에 뭐 부모 재력 약간은 전근대적인 부분이 우리 사회에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는 그게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을 간간히 보곤 합니다. 뭔가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시대의 어떤 스킬, 인재사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조금은 한 몇 년간의 스터디 결과 내놓은 내용인데요. 실패할 수 있는 이 용기도 있고 혁신적인 도전적인 용기도 있고 실패하더라도 배워나가는 정복자 뭐 그런 이 시의 이 인재상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는 사람 T자형 인재 이게 고등교육 유럽의 많은 이제 대학들,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아무튼 유럽의 대학 고등교육 기관들이 앞으로의 인재, 대학 커리큘럼들은 이런 T자형, 대학을 지나 전공을 떠나서 크로스 바운더리 디스플린 그런 어떤 공대든 인문대든 뭔가 기본적인 하나의 크로스 바운더리 어떤 학과 분야에 뭔가 종래 학과 중심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지만 뭔가 크로스 바운더리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앞으로 시대는 요구된다. 과거 50년대까지는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우리가 지금 자동차나 뭐 컴퓨터나 PMI나 소프트 개발이든 하드웨어든 통신 쪽이든 주로 프로젝트를 매니지먼트, 조금 나가서는 퀄리티를 관리하는 에러가 불량률이 얼마냐. 근데 지금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이 경영이나 어떤 사회 조직의 경영 철학이 이노베이션을 매니지를 해야 된다. 변화를 어떻게 매니지할 거냐. 그런 시대에 왔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이회생적인 변수,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적응할 거냐. 우리가 이 갈라파고스에 갇혀 있지 않고 적응을 해서 글로벌 경제 질서에 우리가 현재 뭐 10위권 초반에 있는 그런 국가적인 스테이터스, 비즈니스 측면에서든 그런 것들을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시도들은 전기차 드론 문제나 빅데이터나 블록체인 문제나 ECSR이나 뭐 했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이 뭔가 변화를 끌고 오는 우리 시대의 큰 도전을 요구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든 어떤 큰 이니셔티브이든 초기 단계가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이 시장이 성장이 되는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는 이 초입에 있는 것이고 그 초입에서는 정부 역할이 클 수밖에 없는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이 이제 한 3단계 넘어가면 시장의 역할이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를 위한 준비를 지금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우리가 이 사회, 이 변화에 이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서 과연
시장의 역할,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 짓고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프레임을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나갔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보여드렸고.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이제 지금 디지털 뉴딜 사업을 국가적으로 진행을 시작을 했는데 네네. 실제 그런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국회 예산 제출된 직후에 뉴딜 그 사업별로 벌써 사업 설명회를 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그날 오셔서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이번 주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이 발주가 나가고 하고 있는 현재 과정입니다. 당장은 성과가 보이진 않겠지만 나름대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에트리는 이번에 뉴딜에 좀 참여하고 있지 않나요? 물론 뭐 참여하고 있긴 한데 뉴딜이 이제 민간 중심적 사업이기 때문에 에트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만만해도 좀 이렇게 뭐 경기나 시장 활성화 측면이 좀 있어서 예. R&D 하는 기관이나 뭐 대학 입장에서는 그럴 텐데, 뭐 장기적으로 저는 분명히 뭐 간접적으로랄까 영향은 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반도체부터 해서 쭉 역할을 했고, 지금 이 뭐 포스트 코로나 또는 이렇게 뉴노멀 시대에도 계속 이 기술적인 리더십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 과거의 IMF 시절처럼 우리나라의 뭐 굉장히 많은 자원들을 디지털화하든가 아니 뭔가 베이스를 만드는 그런 데다 쓰여줬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의견인데, 본부장님은 디지털 뉴딜에 대한 예산이 민간에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혜택을 받을 만한 건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디지털라이즈된 데이터는 많은데 그걸 알고리즘이나 이렇게 엮어가지고 풀 수 있는 것들은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한 5개 정도 더 하면 작년에 10개, 15개 큰 분야별로 한 100개 정도 만들어지는 건데, 원래 이번에 또 그런 게 한 50개 정도 더 늘어나면 주요한 분야, SOC나 뭐 이런 많은 분야에 하나의 AI로 넘어가기 위한 씨앗들이 많이 뿌려진다. 그렇죠. 예. 우리 그 민간 쪽에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냥 내비두세요. 우리가 잘할게요. 뭐 이런 주의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제 정부 주도형 사업이 과거에는 그게 유용했지만 현재에도 그게 유용하냐?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분야에서 그런 어떤 투자나 뭔가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규제를 풀어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좀 내비두세요. 우리 사회가 저는 이 쭉 보면 많이 이제는 분화가 되고 전문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기술이나 기업이나 또 이해관계자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직화되고 해서 뭔가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해서 뭘 하고자 할 때 덕보는 대체로 보면 베네피스를 보는 기업이나 그런 집단들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은 상당히 사회적 갈등으로 손쉽게 변질이 되는데, 조금 우리가 규제 완화를 한다 그럴 때 일방적으로 탑다운식으로 하던 시대는 이제는 갔어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좀 그 과정 부분에서 조금 좀 유연하게 갈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 기술 혁신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혜택 보는 측, 뭔가 문제가 이런 측이 있는데, 양자 간에 합의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 프로세스, 그런 경험,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구축이 돼줘야 되는데 라고 좀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기 정부가 직접적으로 민간에 개입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레프리로서의 역할이 더 필요한 건지. 유연성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도의 유연성을 좀 가져줬으면 새로운 요구를 하는 층, 그 다음에 그 저항, 뭔가 기존 이익을 지키는 층, 그 사이가 그대로 부딪혀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시민단체 또는 어떤 제3의 그룹들이 나와서 손해보는 측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래서 그 측면을 서로 조화시킬 수 있는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그런 어떤 뭐 조직, 개인,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리딩 그룹들이 사회적으로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 나가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나가자. 서로 충돌이 생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그런 유연성을 그러니까 갖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 어떻게 보면 같고요. 비슷한 게 지금 공인인증서 문제예요. 이 공인인증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깔기 위한 액티브엑스 문제가 사실은 컸었는데 공인인증 제도가 뭐 사실은 공공 부분에 쫙 은행도 그걸 받아서 쫙 깔아놔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새로운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존의 그런 공인인증 제도를 구축해 놓은 어떤 뭐 이해관계 생태계가 만들어져 버리니까 새로운 거가 들어오기가 어려워져 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메커니즘이 아직은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결국 서비스에 필요한 일자리는 만들어지지만 그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인프라는 외산이 여전히 도배하고 있는 환경이에요. 그 뉴노멀 시대에 지금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질 때에 기본적인 핵심 산업들이 같이 커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핵심이 되는 기술은 아직은 국내에는 부족한 건 맞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에 대한 R&D 그걸 상용화 적용하는 것들. 그다음에 윗단에 빅데이터 플랫폼이든 뭐 AI 서비스든 하는데 필요한 공적 예를 들면은 뭐 뉴딜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할 때 그 필요한 어떤 장비류에 대해서는 뭐 최소한의 필수 국산화율 또는 비중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좀 넣어서 같이 국내 산업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하나의 대책 생각을 합니다.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기술도 굉장히 이제 올라가져서 이게 과연 애국적 비즈니스가 지금도 필요하냐?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 기업과 똑같은 차별 없이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냐? 꽤 플랫폼이나 기초 기반 분야에 대한 R&D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뭔가 기술력을 높이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우리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그린 뉴딜이라는 말을 지금 정부에서 쓰게 되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디지털 그린 뉴딜은 이게 개념적으로 페이퍼나 학술적으로 뭔가 충분히 연구가 돼서 그렇게 해서 디지털 뭐 그린 뉴딜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만나서 해야 되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위험이 커지는 그런 부분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기술 그런 기술을 쓰는 사업 디지털 그린 뉴딜이다 그렇게 명명을 한 것이지 이것이 학술적으로 충분히 토론이 되고 뭐 그렇게 해서 학자들하고 같이 어느 정도 이론이 쌓여서 만들어진 개념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디지털 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계에 부딪히는 점이 뭐냐면 학과 같이 기술 기반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학우들을 모집해서 이거 실현하기 위해서 시도는 했는데 기술 기반이 모자라서 안 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너무 다양한 사람을 모으다 보니까 해결점 주제에 포커싱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협력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 제 전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아요. 협력이라든지 협업의 한계, 그다음에 아까 같이 어떤 학문적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개념의 오류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저는 기술을 몰라서 기술 관련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다. 힘들다. 없다라기보다 힘들다. 주변에 기술이 있는 기관들,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대학이라든지 요 애틀이나 이 연구소 그런 조직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 어떤 기술을 아는 기술 경험이 있는 그래서 컨설팅이랄까 그런 기관들이 주변에 있다. 이거 콜센터가 있거든요. 상담을 해주는. 나중에 제가 이쪽 우리 최 교수님이나 우리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그 상담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애트리의 롤, 뭐 지금까지 반도체 아까부터 한 30여 년 이상 쭉 역할을 해오셨는데 지금 계속 기술은 나와요. 핵심은 되고 뭐 클라우드다, 요즘 AI다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애트리를 뭐 떠나서 아니면 애트리 하나의 구성원이시니까 한번 크게 보면 기술 전략 그 차원에서 현장에서 이런 에러를 출연연구소나 뭐 대학이나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하나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한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처음부터 아주 가성비 높은 솔루션을 만 받아들이는 구조가 돼 있어요. 사회가. 그러니까 뭔가 R&D를 해가지고 아직 가성비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사회에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다. 그러니까 우리 스타트업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다 외국에 가서 그걸 증명을 해서 코스트 다운을 다 시켜야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그게 상당히 힘든데 어떻게 그러면 구조적으로 좀 바꿀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전략적인 움직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혁신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도전적인 사업, 기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 제도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실패했을 경우에 그를 우리 사회나 이 뭐 금융권이 되든 뭐가 되든 그걸 좀 실패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험, 보장 장치는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게 뭐 디지털 문화가 저는 결국 포스트 뉴노멀의 답이 아닌가 싶어요. 우정사업본부장 하실 때 전기차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배달하시는 우체국 직원분들한테 나눠주셨잖아요. 표준화나 아니면 부속을 바꾸거나 이럴 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건 한번. 차의 핵심이 되는 거는 차의 그 밑에 있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그래서 그 프레임을 공동으로 만드는, 그래서 그거를 프레임을 같이 쓰고 다른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모터가 되든 건 각자가 알아서 하는 그런 표준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뭔가 초기 단계에서는 단일 어떤 혁신 기업가에게 주기보다는 복수를 해서 경쟁을 좀 촉진하자. 다만 너무 자원이 거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키가 되는 분야는 표준으로 좀 묶어서 자원 낭비를 좀 줄이자. 그런 모델을 썼는데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분야 같은 경우는 너무 승자 독식에 대한 그런 어떤 뭐 정책 그런 것들은 조금은 다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팔로워가 되지 말고 뭔가 하나의 어떤 역할을 하려면 퍼블릭 사이드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됐고 저는 그 분야보다는 안전이 그렇게 되면 확실히 사망사고나 이런 부분은 줄어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고 그에 대한 논란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좀 발전적으로 나가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바뀌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이런 어떤 문화를 풀어나가는 그런 아이디어, 생각들을 모아나가면 좋겠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입니다.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위협은 가까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면역력을 기르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세상을 다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